오늘 소개해드릴 창업가는요, 시작부터 좀 남다릅니다. 보통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좌절스러운 실패를 거듭하면서 길을 찾았어요. 바로 스페이스티의 류한주 대표 이야기입니다. 좀비 기업이 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류한저 대표의 이 한마디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말에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언제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 아는 지혜가 이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지혜를 갖추기까지 류 대표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 아니 초기 커리어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세상에 정말 큰 임팩트를 남기고 싶다는 그 야망이 어떻게 그를 창업의 길로 이끌었는지 말이죠. 그의 이력을 보면 정말 탄탄하게 준비해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창업사관학교로 불리는 뱁슨 칼리지에서 공부하면서 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CFO, 그러니까 재무 책임자까지 맡으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요. 졸업 후에는 사모펀드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정말 다양한 산업을 분석하면서 사업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안정적인 금융계를 박차고 나와서 한국에서 자신만의 첫 도전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의 첫 번째 사업이었던 반려동물 관련 앱이 그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바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과 사업으로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이야기인지를요. 많은 첫 창업가들이 바로 이런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죠.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앱이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필요로 할 거고 금방 성공할 거라고 기대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2년 동안 운영했는데 수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좀비 기업, 그러니까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회사가 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꿈이 이렇게 실패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류 대표의 선택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훨씬 더 큰 판을 봐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죠. 이 첫 번째 실패가 오히려 그의 다음 장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는 다시 도전한다면 무조건 한국보다 훨씬 큰 시장에서 해야 한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그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일단 한국보다 큰 시장. 오케이, 그럼 미국이나 중국? 미국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중국은 외국 기업이 자리 잡기엔 장벽이 너무 높죠. 이걸 다 제외하고 나니까 6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동남아시아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최고의 기회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그는 P2P 대출, 즉 핀테크 사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태국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힙니다. 태국의 법규상 외국인이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 때문에 또다시 방향을 틀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태국에서의 계획은 접어야 했고 그를 베트남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운명처럼 그의 진짜 사업 아이템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건 시장 조사나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짜증나는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베트남에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한 후에 류 대표는 생애 처음으로 인테리어 리노베이션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정말 끔찍한 악몽이 되어버리죠. 아니, 시공업체가 글쎄 약속했던 거랑 전혀 다른 자재를 쓰고 색깔도 완전히 엉뚱한 걸로 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그런 공사 안 한다고 협박까지 하더랍니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면서 번뜩 깨달은 거죠. 이 시장에는 믿을 만한 업체도 없고 모든 게 불투명하구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아직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거대한 문제를 바로 자기 자신이 직접 겪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스페이스티입니다. 자신의 그 끔찍했던 고통을 비즈니스 기회로 바꾼 거죠. 디자인부터 시공, 가구 구매까지 한 번에 해결해 주면서 베트남의 불투명했던 인테리어 시장에 신뢰라는 가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공사가 끝난 고객 한 분이 너무 만족스럽다며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때 딱 알았죠. 아, 내가 드디어 시장이 원하는 걸 찾았구나.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은 겁니다. 세 번째 실패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고객과의 저녁 식사 일화는 그에게 엄청난 확신을 줬습니다. 내가 진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거다 싶은 아이템을 손에 쥐게 되니까 류 대표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단순히 베트남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키우는 걸 넘어서 훨씬 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돼요. 귀의 장기 계획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1단계는 부동산 기술, 즉 프롭테크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는 버크셔 해스웨이나 소프트뱅크처럼 여러 회사를 거느리는 지주 회사를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 3단계는 놀라지 마세요. 우주 산업에 진출해서 새로운 개척지인 우주에 집을 짓는 겁니다. 동네 인테리어 문제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우주까지 뻗어나가는 꿈의 연료가 된 셈이죠. 그리고 그 꿈은 그냥 꿈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스페이스티는 2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베트남을 대표하는 플랫폼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내 주변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힘을 증명하는 거죠. 류한주 대표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어떠세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사업 아이디어가 무슨 거창한 분석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거 누가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발견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혹시 기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불만 없으신가요?